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아프면 쉬고 입원을 하거나 요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하는 게 도리어 낫다. 그렇죠. 아픈데 일하는 것이 덜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답변은 나이 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일도 숫자로 들여다보면 큰 놀라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취업자 수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 즉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년이 지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나라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아서 46%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60세 이상의 취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2월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1171만 명인데 그 가운데 40%인 468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680만 명인데 이 가운데 17%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인 빈곤과 노인 노동에 관해 우리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노동과 노동운동에 대해 평등노동자회 대표이자 노년 알바 노조 준비 모임을 하고 계신 허영구 대표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영구 대표님 소개할 때 노년 알바 노조 준비 모임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2012년에 김순자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걸고 이제 대선 후보에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년 후보가 말이죠. 2013년부터 알바 노조를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대를 쭉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이 주로 알바 노조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활동했죠. 저는 이제 그때 비정규직이 이제 1000만 시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계층에서 알바 노동자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 부각되거든 그렇게 봤어요. 이미 그때. 그래서 그때 알바 노조가 이제 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청년만이 아니라 이제 장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다 알바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부각될 것이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때 되면 이제 그 18년 전 얘기니까 그 연령대에 속할 것이다. 60대 중반이 될 테니까 노년 알바 노조 그리고 알바 노조 안에 노년 분과라든지 노인들의 노동에 대한 고민해 온 적은 있었어요. 그런 왔었죠. 그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마음속에 있었죠. 이른바 이제 노년 노동 혹은 중장년 노동이라고 하죠. 주로 알바라는 것으로만 표현하셨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작년 이제 그 하반기부터 노인 노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직접 70대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청소 노동자가 노인 노동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식당에서도 일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죠. 70대면요.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들, 70대 여성 노동자 만나기는 면담하거나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를 했던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70세에 정년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에 그것도 노조가 있는 경우에. 노조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예전에는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요. 없었는데 노동조합을 통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서 투쟁을 통해서 노조를 만들고 그분들이 정년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69세 내지 70세 정년을 하고 사회에 다시 나와서 이제는 이제 정말 노조가 없는 작은 아파트라든가 또 작은 빌딩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전전하면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경우죠. 그분들은 이제 60대에 한 10여 년간 노조를 경험했다가 다시 70대 들어오면서 노조가 없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간 분들 그리고 나이가 또 70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또 처우도 열악해지고 최저임금은 주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최저임금은 주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은 주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총액을 줄이는 대기 거죠. 시간을 늘려버리는. 아, 예. 그러니까 실제는 최저임금이 안 되죠. 안 되는데 계약서 상으로만 최저임금 맞추고 그런 말 그대로 상태죠.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네네네. 좀 전에 어떤 청소노동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청소노동 이외에 노인노동? 노인노동의 이제 남성의 경우는 예. 이제 주로 아파트 경비가 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그분들은 청소노동자보다는 임금이 좀 상대적으로 높죠. 최저임금보다 예. 좀 높은. 물론 뭐 그분들도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최저임금이 안 되죠. 주로 이제 그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밤에 그 안에 대기하고 있거나 그렇죠.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뭐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휴게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최저임금에 맞춰놨을 뿐이지 실제는 24시간 막교대가 많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에 다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여성 청소노동자들보다는 임금이 총액 임금이 높기 때문에 총액이 좀 높다. 예, 총액이 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인터뷰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70대 여성 청소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만나보시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언제까지 일하실 거냐 그러면 건강에 허락하는 날까지 일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경이롭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노동을 하겠다라는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해보고 인터뷰 해보면은 이제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3가지의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는 돈이 필요하다. 70대가 됐지만 돈을 벌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쭉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들고 계시고, 그다음 둘째는 70대가 되면 뭐 몸이 아픈 거죠.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아프죠.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몸이 어딘가가 더 아프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더 아프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병을 가야 되고 그 병에 집중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되려 일을 하는 것이 뭐 걸어야 산다든지 움직여야 산다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래도 일하는 곳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병을 아픔을 고통을 잊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좀 독특하죠. 젊은 사람들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렇죠. 아픔을 쉬어야 되는데 아픔을 쉬고 입원을 하거나 요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하는 게 도리어 낫다. 그렇죠. 아픈데 일하는 것이 덜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답변은 나이 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일을 해서 아주 작은 임금이지만 그걸 번다는 것에 대한 보람,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보람이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일하지 않고 국가가 지급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체로 동의를 안 하는 편이에요. 일하지 않고 뭘 받는다라고. 정말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의 생각이죠. 강한 노동률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일을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보람이다. 이런 이제 3가지 이유를 주로 답변의 유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일에 대해서 뭐 부여하는 가치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앞에 말씀을 들어보니 60대에 노조를 경험했다가 이제 노조 없는 상태로 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예 60대 노조를 경험하지 못하시고 노조 없는 상태로 계속 가신 분들이 또 좀 다를 것 같은데 인터뷰 해보시면 노동 조건이나 지금 생각하시는 이제 노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노조를 경험했든 안 했든 70대 가면 똑같은 조건이 일단 노조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불리한 조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상. 뭐 예를 들자면 뭐 산재를 당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불리한 조항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그런 조항 불법이죠. 불법이죠. 무조건 불법이지만 그냥 그걸 내가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뭐 이런 계약서상에 내가 계약을 서명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니까 그럼 불리한 계약 조건이 있더라도 참는 거죠. 뭐 설마 다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면 당연히 사용자도 갖고 있지만 내가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서명만 했는데. 계약서를 왜 쓰는? 그렇죠. 그 정말 계약서는 갑을 이렇게 됐는데 정말 갑질을 하는 거죠. 을에게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 그 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얼마를 받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이렇게 뭐 봉급 얼마 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 그냥 통장으로 찍히긴 찍히지만 이 돈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구성돼서 뭘 제하고 나에게 오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이제 그런 이제 그 불리한 조건들이 많죠. 그래도 찾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 노년 알바 노조 만든다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재로는 노조를 경험했던 분들을 이제 인터뷰에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찬성이죠.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그래서 노조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전혀 다른 것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죠. 그러나 지금 그분들은 이제 대학이라든가 큰 회사에 수백 명 뭐 있었던 그런 것을 노조를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조를 만들더라도 그때와 같은 그런 권리 주장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70대에서는 뭐 아니 그런 80까지 내가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뭐 정년을 80세 늘리고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최소한 60대까지의 이 임금 고용 조건을 주요하게 가지고 노조를 하고 이런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했던 그런 운동으로 가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70대 노인들의 노동 문제는 결국은 국가에 대한 요구, 사회복지 문제라든가 기초노령임금에 관한 문제라든가 건강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국민연금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라든가 고용보험법의 어떤 개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당장 자기 건물의 어떤 사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고용임금보다는 국가 사회적인 제도적인 측면에 관련된 개선 방안을 노조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게 적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이분들에게는 은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는 거고 없는 것이죠. 연금이 됐건 뭐 저축이 됐건 그걸로 은퇴 이후의 삶을 살 수 없는 어떤 조건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70대 전략을 일하신 택하신 것 분들, 같고 70대 일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관두신 분들이 생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그래도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이 좀 제대로 나오고 또 그래도 좀 모아놓은 뭐 재산이 좀 있거나 저축이라 좀 있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할 수 없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선택지가 나눠지고요. 청소 일을 해서 몇십만을 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건강이라든가 자기 삶의 보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일을 멈추시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멈추시지만 이걸 벌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상황, 재난 상황에서도 일을 찾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코로나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것 같은데 만약 이제 소득이 있거나 저축이 있으면 이럴 때는 쉴 수 있다 혹은 막 일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코로나 사태가 꼭 아니더라도 노년에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사람들이 꼭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걸 테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과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그럼 이 70대 청소노동자들, 여성노동자들의 노조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노인 건강과 관련된 뭐 의사 선생님 오시고 건강에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 그분들도 문화생활에 관한 욕구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죠. 뭐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같이 읽는다든가 나이가 들었지만 악기를 좀 배운다든지 또 요즘은 뭐 또 정보통신 사회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뭐 이 정보 처리에 관련된 뭐 기초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도 청소라고 하는 노동이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또 다양한 이런 변화되는 사회에서 다른 어떤 재미 있으면서도 좀 그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노동이 주어진다. 노동이든지 아니면 활동이든지 이런 것이 주어지면서 나의 생계라든가 이것이 보장된다라면은 뭐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 그 말씀 나왔으니까 뭐 이어서 꼭 뭐 노년 노동 말고 정말 이제 나이 듦이 뭐냐, 나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른바 고령화 혹은 초고령화 사회라는 게 인류가 이제 처음으로 직면한
그거 하여간 오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허영구 대표님 그 노년 알바 노조도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나이듦에 대해서 이후에 뭐 어떻게 사는 게 좀 나을 건가 이런 걸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이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죽는 날까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일에 찌들어서 사는, 평생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는 방식이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현실이 또 그런 거죠. 기초노령연금도 자기 집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안 나온다든가, 또 남편하고 두 사람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면은 한 절반만 나온다든지, 또 뭐 소득이 있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리고 전업주부로 그전에 살다가 60대 청소노동자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정말 국민연금이 정말 30만 원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다 종합했어도 한 달에 최소한 도시에서 노인이 혼자 살려고 해도 100만 원은 필요한데, 저걸 기초노령금, 국민연금을 다 합쳐도 40,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만 원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모임을 시작할 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평생을 정말 70년을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삶의 무게, 또 그 삶의 의미, 또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내는 그런 작업, 그런 것도 하나 이제 그렇죠. 활동일 수 있고, 그것도 하나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웃들이나 또 우리 후배들, 후손들에게 좀 그걸 내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일, 활동, 그런 걸 하면 내가 척도 펴낼 수 있고 최소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이 된다. 하나의 유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추구한 노조는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이제 어떤 인터넷 매체에 이렇게 올렸는데, 올리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정면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음영으로 이렇게 촬영됐고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뿌듯하신 거죠. 자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인터넷 매체에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 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책으로 펴낼 수 있다라면은 단순히 고용과 임금으로만 얘기했던 노조와는 다른 그런 의미 있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전이 안 됐던 것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 만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고 건강 말씀 들어보니까 노년 알바 노조를 뭐 생활 노조라든지 문화 노조라든지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삶 전반에 관해서 100세 시대에 사실 우아한 뭐 노년. 그래서 이제 본래는 사실은 뭐 정확한 뭐 사회학적 용어로 하면 노인 노동, 노인 알바 노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그분들이 노인으로 취급받는 걸 싫어하시는 거죠. 70대가 됐더라도 자기네들은 아직 이 청소에 대해서 50대, 60대보다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 이제 차별을 받는 데 대해서 불만이지만, 그분들 말로 7학년이니까 어쩔 수 없다. 70대를 7학년이라고 보시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자부심이 계세요. 우리는 청소에 관한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식 표현으로. 내가 50대, 60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청소를 잘한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청소가 50, 60대 청소한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거나 그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기는 어려운 세대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또 이미 사용자들이나 뭐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70대 노인들에게는 고용한다 이런 거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주들 뭐 잡비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용돈 좀 벌어 쓰시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그걸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순히 노조의 노사관계적 측면보다는 노후,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년 노동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보다 허영구 대표님은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물론 그보다 더 오래 민주노총 운동, 한국의 노동운동의 중심에 계셨는데,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 혹은 민주노총 운동의 뭐 본령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무엇이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메이데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저도 뭐 87년에 이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이제 30년 넘게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때 전태일 정신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 뭐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노동 해방의 구호를 외친다든지 뭐 산별노조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구호나 뭐 전략이나 방향을 얘기했지만 뭐 그 노조의 그 조직적 틀은 민주노조였습니다. 민주노조 건설이죠. 기존에 이제 의용노조에 맞선 민주노조 건설이었고 그것이 이제 민요총 건설로 이제 완성이 됐는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요총 건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고 그때만 해도 뭐 정말 그 합법성을 쟁취해야 하고 조직을 확대해야 하고 자본 권력으로부터 산업도 이겨내야 하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민주노총이 한국의 수적으로 제일 노총이 됐습니다. 그러나 100만이 넘었죠. 예,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노조가 추구하고자 했던 뭐 계급적 산별노조가 됐던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됐던 그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것은 이제 민주노총 자체가 힘이 없었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운동 지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토대가 바뀌어버립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운동 중심의 민주노조는 역사적으로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2,500만 노동자 중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4%를 조직하고 있는데 1,000만 내지 1,500만 비정규 노동자, 알바 노동자,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뭐 노인 노동 문제를 포함했을 때 이걸 민주노총이 지금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는 지금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이 어떤 한 세대의 운동을 뛰어넘는 새로운 운동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모색해 왔지만 아직 저희들도 뭐 역량은 없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운동으로 가는 민주노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조, 그것이 연대노조가 됐든 어떤 형태의 노조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면서 가는 과제를 이제 안고는 있습니다. 예, 그 뭐 어떻게 한국의 노동운동이 가야 할 건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제2의 87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뭐 87년처럼 폭발적이진 않겠지만 도리어 지금 하시는 이런 것처럼 곳곳에서 끈질긴 방식으로 새로운 조건에 맞는 새로운 노동운동, 새로운 형식, 뭐 새로운 내용들을 채워가는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이제 느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노년 알바 노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돼서 실제로 이게 진행이 돼야 저도 여기서 뭔가 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